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9월 6일이네요. 8시 47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우상의 왕혼 잠언과 화살 마지막 이제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14, 15, 35, 43, 44절이 남았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영혼회귀 특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회귀 특집. 네, 영혼회귀 특집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영혼회귀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앞서서도 영혼회귀 관련된 내용들 언급이 조금 있었죠. 아무튼 그렇긴 한데, 네, 이번에는 좀 더 내가 골라놨었다 이런 얘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집이 안 쳐졌네요. 아무튼 그렇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입니다. 뭐라고? 네가 찾고 있다고? 너를 10배 100배로 늘리고 싶다고? 추종자를 찾는다고? 차라리 무를 찾아라. 네, 여기서 먹는 무 말하는 게 아니고 제로, 0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효로 돌리다 이런 의미로 되기도 해요. 그래서 무, 이걸 찾아라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해석을 해보면 니체의 이제 그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니체의 상황. 니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추종자나 자신과 의견을 같이 할 사람을 찾고 싶어 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됐어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서문 부분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책들에서 이제 자기의 입장과 일치되는 사람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자기는 친구를 찾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러는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자기랑 비슷한 의견, 자기랑 이제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을 못 만나니까 허무해지는 거죠. 아, 이거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봤자 좀 의미가 없네. 나랑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나처럼 뭔가 도덕 관습을 벗어나서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가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 니체가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영혼회귀를 떠올립니다. 이 영혼회귀라는 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허무함을 인정하는 게 영혼회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가장 이제 대부분으로 이해하는 게, 예, 영혼이 반복되는 게 세상인데 여기서 뭘 하냐,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주요한 의견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닌 게 영혼회귀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추종자, 의견을 같이 할 사람을 찾지 못한 니체는 이제 추종자를 찾는 다른 이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추종자 찾지 마. 어차피 추종자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허무주의로 나아가는 게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허무주의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는 뭐 답이 없으니까 포기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허무주의로 나아가게 되면 이 지금 니체가 허무주의로 갔을 때 영혼의 길을 떠올려서 극복했던 것처럼 그 사람도, 지금 추종자를 찾는 다른 사람도 영혼의 길을 떠올릴 거고, 그렇게 되면은 허무주의를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의 길을 통해서 허무주의를 극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의 이제 새로운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 친구도 찾을 수 있고 추종자도 찾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을 찾아라, 이 물을 찾아라라는 거는 이제 차라리 허무함에 빠져서 영혼의 길로 나아갈 기회를 가져라라는 의미로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추종자라는 건 찾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영혼의 길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5절입니다. 사후의 인간들은 예를 들어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죠. 사후의 인간이 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대에 적합한 인간들에 비해 이해받지 못한다. 시대에 적합한 인간들은 누굴까요? 시민들이나 뭐 그 시대의 그 도덕이나 이런 거에 잘 부합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 비해 이해 못 받는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지만 더 잘 경청된다. 왜 잘 경청된다고 할까요? 아무튼 엄밀하게는 더 잘 경청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결코 이해받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의 권위가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지금 비교를 했어요. 사후의 인간과 시대에 적합한 인간을 비교합니다. 사후의 인간은 니체 자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진술하는 걸 보면은
자기 니체는 이해받지 못했다. 그다음에 니체는 더 잘 경청된다. 사회인간은 결코 이해받지 못한다. 예, 자기는 이해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로써 인간은 권위가 나타난다. 예,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는 게 권위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죠.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의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사후잖아요. 죽음 이후의 인간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시대를 앞선 인간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 얘기는 또 다르게 보면 죽은 후에 이해될 수 있으니까 사후의 인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니체는 사후의 인간은 결코 이해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사후의 인간은 결코 이해받지 못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후의 인간이 죽은 후에 이해받을 수 있는 인간이다 라는 의미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 사후의 인간은 죽은 이후에 이해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해를 못 받아요. 예, 이해를 못 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사후의 인간이 뭘까? 어떤 인간들이길래 그리고 이 지금 죽은 후에 이해도 못 받고 뭔가 사후의 인간이라는 거는 생각한 거랑 다른 상황이 놓이죠. 예, 우리가 생각한 거랑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이에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죽은 이에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는 시대를 앞섰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영혼회귀하고 관련이 있다. 영혼회귀를 알고서 이 문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의미로 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사후의 인간은 왜 더 잘 경청되냐, 여기 보시면은 더 잘 경청된다, 엄밀하게, 예, 엄밀하게는 더 잘 경청된다 라는 얘기인데, 시대에 적합한 인간들보다 이해받지 못하는데도 경청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경청되는 거는 이해받으니까 될 수 있는 거고, 공감을 받거나 아니면 주요하다, 의미 있다라고 여겨지니까 된다는 얘기인데, 이해도 못 받는데 지금 경청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사후의 인간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죽은 이후에 이해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했는데 또 그게 아닌, 네,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잘 경청받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잘 경청한다는 게 시대에 적합한 인간들인가 아니면은 다른 인간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역시나 사후의 인간의 의미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예, 여기에 부분을 해석하려면 이 사후의 인간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의 길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사후의 인간이라고만 한 게 아니라 인간들이라고 했던 표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이 말처럼 동요되는 경우들이 있다. 말, 네, 홀스, 네, 히잉하는 말 말하는 거죠. 백마, 흑마 하는 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우리보다 먼저 주목하여 동요하게 된다. 예, 그림자를 보고 동요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으려면 심리학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야 한다 라고 합니다. 네, 심리학자가 동요된다. 심리학자는 인간의 삶을 통찰해서 행복에 이르게 하려는 존재를 말하죠. 예전에 그 우상의 양은 해설하는 중에 심리학자로서의 우리 심리학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통찰하는 존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곧 자기 자신, 네, 니체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라고 표현하죠. 니체는 자기 자신을 심리학자라고 보니까요. 니체와 같은 이는 자신의 그림자에 주목하여 동요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니체와 같은 이는 자신의 그림자, 자기 자신보다 자신의 그림자에 주목하여 동요하게 된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림자라는 게 뭔가요? 자기 자신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려진 거죠. 우리가 그림자를 얻으려면 해가 있어야 돼요. 해가 있거나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 그림자가 그려지게 되죠. 내 자신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빛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어떤 것과 마주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것, 이제 그래서 추정 예측이라고 했는데, 추정 예측이라기보다는, 네, 상호작용하면서 예측, 예, 상호작용하면서 예측하거나 추정되는 것. 왜냐면 그림자라는 게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호한 거니까
예측하고 추측해서 얻어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그림자는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것.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겠어요? 심리학자로서 이제 접근하니까 자기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게 뭐 있겠어요? 결국 사람들이죠. 대중들이죠. 군중들이죠. 군중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아, 얘네들하고 계속 상호작용하면 나는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니체는 자기가 이제 대중들과 어울리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자신의 앞날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걸 알게 되겠죠. 왜냐면은 계속 고독해지고 이해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로써 이제 동요되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허무함에 빠지고 염세적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뭐 물론 염세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책에서도 얘기 나오는데 그 니체는 염세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좀 구분해서 염세주의적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좀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니체가 자기 자신의 앞날을 좀 긍정적으로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동요한다는 거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 같은 부정적인 이제 사상,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림자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먼저 주목하면서 아, 내 앞날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동요된다 이겁니다. 근데 무엇인가를 볼 수 있으려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으려면, 제대로 뭔가를 볼 수 있으려면은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야 한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영혼에게와 관련이 된다. 시선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걸 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뭔가를 볼 수 있으려면, 제대로 된 걸 볼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에게만 함몰되면 안 돼. 그럼 뭘 봐야 될까? 영혼의 길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혼의 길과 관련된 구절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43절, 내가 옳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나는 지나칠 정도로 옳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잘 웃는 자가 최후에도 웃는다. 니체가 자기 자신을 옳다고 긍정하죠. 그냥 나는 너무나 옳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서 별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가장 잘 웃는 자가 최후에도 웃는다 얘기했어요. 잘 웃다를 이제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현재죠. 지금 이제 오늘날, 지금 현재 이 얘기인데, 지금 현재 가장 잘 웃는 자가 최후에도 잘 웃는다. 잘 웃는다는 건 뭘까요? 웃는다는 건 만족스럽다는 거고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지금 뭔가 만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최후에도 웃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니체 입장에서 몰입해서 보게 되면은 니체가 지금 가장 잘 웃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허무나 공허함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그걸 극복해서 긍정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나 이런 것들에 빠져 있죠. 뭐 그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도 돈을 열심히 벌고 뭘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죽으면 다 부질없고 그냥 사는 동안 열심히 하는 거지. 인생이라는 게 뭐 덧있고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대부분. 뭐 물론 지금 살아있는 현재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죽음이 다가오는 시점 되면 참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다. 그냥 뭔가 그 뭐라 그러죠? 표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인생 자체가 뭔가 공허하고 뭐 길게 봤을 때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어차피 죽으면 끝인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텐데 니체는 그걸 넘어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은 그 영혼의 길을 통해서 가장 잘 웃는, 인생이라는 게 죽어도 괜찮다라고 느끼게 되는 계기가 이제 영혼의 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후하고 그 다음에 왜 오늘날 가장 잘 웃는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영혼의 길하고 관련된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이 된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44절, 마지막 44절인 것 같은데요. 내 행복의 공식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하나의 긍정, 하나의 부정, 하나의 직선, 하나의 목표라고 해서 나옵니다. 예, 이 구절을 좀 보기 위해서는 이전에 이제 역사가의 행복이라고 했던 구절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권의 의견과 잠언들 17절에서 나온 구절이죠. 역사가의 행복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죽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자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어떤 것이다. 예, 여기 이제 좀 아침 햇빛 속에 거닐던 사람이인데 이 사람이 이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역사가가 행복하잖아요. 이 역사가 행복한데 이 역사가는 니체 자신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해설을 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관습이나 도덕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입장을 나아가고 그런 사람한테는 결국 사계절이 있는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행복의 공식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역사가가 행복을 느낀 공식과도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하나의 긍정을 뭘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죽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자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이걸 긍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긍정하려면 뭐가 관련이 있어야 되냐면 영혼의 기와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말을 긍정할 수 있어요. 아, 그게 긍정적인 말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부정이 뭐가 있냐면은 단 하나의 불멸의 영혼, 영혼이 자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혼의 길을 긍정하게 되면은 이건 마찬가지로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의 직선, 어디론가 쭉 뻗어 나아가는 걸 말하겠죠. 쭉 나아가는 거. 이제 쭉 나아가는 거는 니체가 말하는 거는 이제 위버맨시입니다. 위버맨시. 왜냐면은 이 사람을 보라,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지 1절을 보게 되면 위버맨시라는 거는 이제 최고로 잘 되어 있는 인간 유형이라고 그래요. 가장 좋은 인간 유형이라는 겁니다. 니체는 이 위버맨시로 나아가려고 노력한 존재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직선이라는 거는 위버맨시로 나아가는 그 직선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목표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위버맨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 같은 경우는 니체가 행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지금 위버맨시라는 목표와 영혼의 길을 통해서 인식이 변화되었을 때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의 길과 관련된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영혼의 길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영혼의 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천천히 보시면서 영혼의 길 말고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상의 황혼 잠언과 화살은 이걸로 이제 마지막이 됐고, 이제 잠언과 화살의 내용은 안 올라오게 되겠죠. 이제 어떤 걸 할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체를 더 할지, 아니면 쇼펜하우어로 할지, 아니면은 다른 스피노자 같은 걸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뭘 할지를 좀 정하고 나서 할 만한 게 나오면 그때 이제 다시 영상을 하게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잠정적으로는 아직은 계획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쇼펜하우어도 보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보고 니체도 보고 했었는데 뭘로 빵꾸를 때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영상을 다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